여러분, 3년 전 시작한 다이어트를 아직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새해 첫날 다짐했던 영어 공부는 이제 어디쯤 와 있나요? 얼마 전 한 취업준비생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28살 벌써 50번이 넘는 면접에서 탈락했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었죠. 사람들은 제게 이제 그만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해요. 하지만 저는 제 꿈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고 말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 이런 순간들을 자주 경험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목표, 도저히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꿈,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지는 도전 앞에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오늘 함께 살펴볼 철저 아침의 이야기는 약 1300년 전 중국 당나라 시대의 위대한 시인 이백의 젊은 시절에 있었던 일화에서 비롯됩니다. 중국 당나라 시대 서기 700년대 초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중국 사천성에 해당하는 지역, 그 중에서도 미주라 불리던 곳에 상이산이라는 산이 있었습니다. 푸른 산맥이 끝없이 이어지는 이 아름다운 산 속에는 작은 서당이 하나 있었고 그곳에서 여러 젊은이들이 학문을 익히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후에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인 중 한 명으로 칭송받게 될 이백이라는 젊은이도 있었죠.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이백은 뛰어난 재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시를 짓는데 남다른 재주를 보였고 문장력도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큰 약점이 있었으니 바로 끈기가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백은 성격이 호방하고 자유로웠으며 술을 마시고 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순간의 영감과 열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지루하고 반복적인 학습에는 쉽게 실증을 느꼈죠. 상이산의 서당에서 이백은 다른 학생들과 함께 유교 경전과 역사, 문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서당의 스승은 엄격했고 학생들에게 수많은 글을 암기하고 끊임없이 글쓰기를 연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 이백은 열정적으로 공부에 임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아름다운 시구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는 자신이 언젠가 위대한 시인이 될 것이라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백은 점점 지루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장소에서 같은 책을 읽고 같은 글씨 연습을 하는 생활이 그에게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저 멀리 산 너머의 세상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죠. 그는 넓은 세상을 여행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고 그것을 시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어. 이런 지루한 공부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이백은 밤마다 이런 생각으로 뒤척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학문에 대한 열정과 자유로운 영혼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묵묵히 공부를 이어가는 동안 이백은 점점 더 수업에 집중하지 못했고 종종 수업을 빠지고 혼자 산책을 하거나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스승은 이백의 재능을 알아보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어느 날 스승은 이백을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백아, 너는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 하지만 재능만으로는 부족하다. 진정한 학문과 예술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끈기와 인내가 필요하다. 네가 지금 지루하게 느끼는 이 과정들이 나중에 너의 재능을 빛나게 해줄 것이다. 이백은 스승의 말씀을 듣고 잠시 반성했지만 그의 성격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느 날 아침, 이백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짐을 꾸려 서당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 세상에는 책 속에 없는 더 많은 것들이 있을 거야. 나는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싶어. 이백은 이른 아침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서당을 빠져나왔습니다. 그의 가슴은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채로 뛰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유를 얻었다는 기쁨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스승과 동료들을 실망시켰다는 죄책감도 있었죠. 200은 산길을 따라 천천히 하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산 사이로 비치며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고 새들의 지저귀이 그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200은 이 모든 것을 시로 표현하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올바른 결정을 했는지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산하는 길에 200은 작은 시내를 만났습니다. 맑은 물이 졸졸 흐르는 그 시내 옆에는 한 노파가 앉아 있었습니다. 노파는 무언가를 열심히 갈고 있었는데 200이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커다란 쇠공이었습니다. 노파는 쇠공이를 돌에 문지르며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200은 노파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 거예요? 노파는 잠시 손을 멈추고 200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은 맑고 강인했습니다. 나는 이 쇠공이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고 있단다. 200은 노파의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쇠공이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니 그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그건 불가능한 일 아닌가요? 이 커다란 쇠공이를 어떻게 가는 바늘로 만들 수 있겠어요? 노파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젊은이, 세상에 불가능한 일은 없다. 오직 포기하는 마음만이 불가능을 만들지. 나는 매일 조금씩 이 쇠공이를 갈고 있어. 언젠가는 반드시 바늘이 될 것이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내가 얼마나 힘들든 상관없어.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란다. 200은 노파의 말에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노파의 손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으며 오랜 시간 동안 힘든 일을 해온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갈고 있던 쇠공이를 보니 정말로 조금씩 모양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아직 바늘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분명히 변화가 있었죠. 할머니는 얼마나 오래 이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벌써 3년이 넘었구나.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만든 바늘로 손주의 옷을 꿰매주겠다고 약속했거든. 200은 노파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 조금씩 쇠공이를 갈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녀의 의지는 200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쉽게 포기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인내심이 부족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는 겨우 몇 개월 공부하다가 지루하다는 이유로 포기하려고 했는데 할머니는 3년이나 같은 일을 하시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다니. 노파는 200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젊은이, 인생에서 가치 있는 것들은 모두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단다. 꽃이 하루아침에 피지 않듯 사람의 재능도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아. 네가 무엇을 하든 그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면 포기하지 말거라. 쇠공이가 바늘이 되는 것처럼 너의 꿈도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다. 200은 노파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인내와 끈기를 갖추지 못한 채 쉬운 길만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할머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어요. 저는 지금 돌아가서 다시 공부를 시작할 겁니다. 노파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것이 현명한 선택이란다. 기억하거라. 쇠공이도 갈면 바늘이 된다. 네 꿈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200은 노파에게 깊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왔던 길을 되돌아 서당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제 확고했습니다. 더 이상 지루함과 실증을 핑계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재능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과정을 인내하며
견뎌낼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서당으로 돌아온 이백을 본 스승과 동료들은 놀랐습니다. 이백은 스승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오늘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한 노파를 만났는데 그분이 저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쇠공이를 갈아서 바늘을 만드는 것처럼 저도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학문에 정진하겠습니다. 다시 받아주십시오. 스승은 이백의 진심 어린 사과와 결심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는 이백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네가 그것을 깨달았다니 다행이구나. 재능은 하늘이 준 선물이지만 그 재능을 빛나게 하는 것은 인내와 노력이란다. 이제 진정한 학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그날 이후 이백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수업을 빠지지 않았고 밤늦게까지 책을 읽고 글을 쓰며 학문에 정진했습니다. 물론 때로는 지루함과 실증이 찾아오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이백은 시냇가에서 만난 노파와 쇠공이를 갈아 바늘을 만드는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철저 마침, 쇠공이도 갈면 바늘이 된다. 나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백은 이렇게 자신을 다독이며 학문의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의 재능은 인내와 노력을 통해 점점 더 빛을 발하기 시작했고 그가 쓴 시는 점점 더 깊이와 아름다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백은 마침내 서당에서의 학업을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능과 학식을 바탕으로 많은 시를 지었고 점차 그의 명성은 전국에 퍼져나갔습니다. 이백이 지은 시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감정을 생생하게 표현했으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후에 이백은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인 중 한 명으로 칭송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시는 100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에는 시냇가에서 만난 노파와 철저마침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송나라 때 충목이 지은 방여승남의 마침개편에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백이 노파를 만난 그 시내는 후에 마침개, 즉 바늘을 가는 시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고 철저마침은 끈기와 인내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사자성어로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재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으며 진정한 성취를 위해서는 끈기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쇠공이를 갈아 바늘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꿈과 목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철저마침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철저마침은 쇠철, 공이저, 갈마, 바늘, 침으로 구성된 사자성어입니다. 직역하면 쇠공이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끈기와 인내로 계속 노력하면 결국 이룰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철저마침의 본질적 의미는 단순히 어려운 일을 해내는 것을 넘어 인간의 의지력과 끈기가 가진 놀라운 힘을 상징합니다. 쇠공이와 바늘은 크기와 형태에서 극단적인 대비를 이루는 물건입니다. 무겁고 투박한 쇠공이가 가볍고 섬세한 바늘로 변화하는 과정은 물리적으로는 매우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사자성어는 그런 불가능해 보이는 변화도 꾸준한 노력으로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역사적으로 철저마침은 학문과 예술의 성취, 인격 수양, 그리고 사회적 성공을 위한 노력을 격려하는 맥락에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선비들이나 예술을 배우는 이들에게 끈기 있게 노력할 것을 권장하는 교훈으로 자주 인용되었습니다. 이는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학문과 예술의 성취가 타고난 재능보다 꾸준한 노력과 수련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는 관점을 반영합니다. 우리는 종종 SNS나 미디어를 통해 성공한 사람들의 화려한 결과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성공 뒤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노력과 실패, 그리고 끈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철저 마침은 우리에게 그런 보이지 않는 과정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결국 철저 마침의 핵심은 단순한 끈기나 인내를 넘어 목표를 향한 흔들림 없는 의지와 꾸준한 실천에 있습니다. 이는 빠른 성과와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현대 사회에서 더욱 귀중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철저 마침은 우리에게 진정한 성취와 성장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실패와 좌절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포기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목표를 작은 단계로 나누어 접근하는 지혜를 발휘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작은 진전이라도 꾸준히 이어갈 때 그것이 모여 큰 변화와 성취로 이어집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만의 속도로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쇠공이를 바늘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이었듯이 우리 인생에서도 때로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이 필요합니다. 한 스포츠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라고 미리 단정 짓고 도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철저 마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도전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성장과 발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철저 마침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하고 계신가요? 혹은 지금 당장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언젠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신가요? 매일 꾸준히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그 쇠공이가 바늘이 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